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중! 보통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제48조에 따른 주요 상장 폐지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보고서가 미제출된 경우도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후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가 미제출된 경우 상장 폐지됩니다.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 지정 후에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한 경우도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도 상장 폐지 기준입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일정한 회계 기준에 의해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면 적정 의견입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서 현금 200만 원 차이가 났다고 가정하면 이 보고서는 적정일까요? 적정이 아닐까요? 적정입니다. 즉,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닙니다. 감사보고서의 적정 의견 외 변형 의견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요건이 되는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그리고 한정 의견인 경우 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성격, 그리고 그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가능성이 전반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믿을 수 있게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이 제3자인 감사인입니다. 이 감사인은 리포트를 통해, 즉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한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면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부 차이, 2.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 한정입니다. 감사인이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 발견되지 않은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한정입니다. 증거를 수집할 수는 없었지만 어림짐작한 그 영향이 전반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기본적으로 계속기업 전제가 사용됩니다. 만약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이를 적절하게 공시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 전반적이지는 않다면 한정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경우는 경영진이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평가를 피해 계속기업 가정의 사용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한정 의견이 됩니다. 정리하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했으나 왜곡 표시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진 않을 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 발견되지 않은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때, 계속기업 가정에 관련된 경우 한정입니다. 부적정 의견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 해당됩니다.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부적정입니다.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이 적합해도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를 적절하게 공시하지도 않았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한정 의견과 달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인 경우 부적정 의견입니다. 감사인은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않은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도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의견을 거절해야 됩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이었던 코오롱 머터리얼은 감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2021년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쌍용자동차는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인 소리바다는 감사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 불충분하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H&T는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신뢰성 있는 반기 재무제표를 수령하지 못해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감사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상장 폐지가 되진 않습니다. 잠시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이후 감사 보고서에서도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경우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요건이 됩니다. 그 외에도 법원의 파산 선고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그 외에 즉시 퇴출되는 경우는 최종 부도, 은행 거래 정지,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상장 폐지의 사유는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스닥 상장 폐지 사유도 봐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에 미제출인 경우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태 유지 후 다음 회차의 미제출, 코스닥 시장은 감사보고서가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퇴출입니다. 최종 부도 또는 은행 거래 정지가 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정관 등의 주식 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도 바로 퇴출 사유입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장 폐지가 확정되었다면 투자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이 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에 제한 없이 30분 간격으로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몰릴 테니 치열한 거래가 예상됩니다. 장외 거래를 통해서도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진로는 상장 폐지 후 재상장되었습니다. 이처럼 만약의 경우 재상장이 되는 경우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것이나 확률을 보고 결정해야겠죠. FM스쿨, 이번 시간은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